그럼 시작할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팀 이용재와 아이들의 발표를 맡은 황윤태라고 합니다. 우선 인트로덕션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에서는 저희가 왜 이런 모델 구조를 선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티베이션을 설명드리고 모델에 사용할 인풋 데이터를 어떻게 전처리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티베이션입니다. 저희는 그 대출 신청 예측과 그리고 고객 클러스터를 통한 메시지 도출을 각각 독립된 태스크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태스크를 동시에 다루고자 함으로써 의사 결정자에게는 모델 아웃풋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줄 수 있도록 하였고, 고객들에게는 현재 대출 상황에 따라서 자산 관리나 부채 관리를 어떻게 해줄 수 있을지 조언을 해주는 걸로 모델을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전처리 과정을 수행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한 거는 파생 변수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파생 변수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파생 변수를 많이 만들면 모델의 성능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지만 저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무작정 만드는 파생 변수는 모델의 성능을 좋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더라도 의사결정자에게 어떤 비즈니스적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금융과 같은 데이터에서는 내일 같은 미래의 디스트리뷰션이 현재의 디스트리뷰션과 다르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이 변화에 따라서 민감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파생 변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저희는 조금 더 일반화할 수 있는 파생 변수를 만들고자 했고, 그 첫 번째 변수가 대출 욕심 변수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노랑 색깔 디스트리뷰션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대출 금액보다 더 적은 대출 금액을 더 많이 신청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대출 한도와 대출 금리 비교 우위 변수를 생성하였습니다. 이때 대출 한도 비교 우위 변수 같이 보시면은 대출 한도가 더 많이 원할수록 더 많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대출 금리 같은 경우도 대출 금리가 낮을수록 더 많이 신청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다양한 가설들을 세워서 여러 파생 변수들을 만들었지만 저희의 가설에 부합한 일반화할 수 있는 아주 나이스한 변수들은 이렇게 3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일반 변수들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설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속형 변수 중에서 외도가 큰 이런 변수들은 굉장히 모델 학습에 방해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수들을 저희는 카테고리컬 형태로 바꿔주는 형태를 취하였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연소득과 같은 변수는 카테고리컬 변수로 변환하였을 때 그 대출 신청 여부에 따른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론 리밋과 크레딧 스코어에도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론 레이트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외도가 크게 보이지만 그 디스트리뷰션 자체만으로 대출 신청 여부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는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카테고리컬 변수를 변환하였을 때 대출 신청 여부에 따른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만든 파생 변수는 고객의 행동에 대한 파생 변수를 만들었는데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대출 신청을 예측하는 것이 대출을 실제로 실행을 해서 고객에게 통장에 돈이 들어온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핀다 앱에 사람들이 많이 대출을 접속을 할수록 대출 신청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에 대한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고객이 대출을 신청했을 때 과거의 기록들, 로그인 기록이라든지 대출 승인 여부, 거절 기록 같은 변수들을 사용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26가지의 변수를 사용해서 모델의 인풋으로 이용했습니다. 모델링 과정에서는 저희가 그 자세한 설명보다는 왜 이런 모델 구조를 선택했는지에 대해 중심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딥러닝 모델과 머신러닝 모델의 앙상블 모델을 사용하였고,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5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사용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메인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딥러닝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언어나 이미지와 달리 어떤 머신러닝 모델에 비해서 되게 퍼포먼스가 엄청나게 아웃퍼폼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이유가 태블러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성, 범주형과 그리고 연속형 변수에 따른 어떤 리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것에 더 집중을 했는데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 영역은 베리에이블 셀렉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연속형 변수를 잘 리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모델, 그리고 언어 모델에서 모티베이션을 받아서 범주형 데이터를 잘 리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트랜스포머를 사용했습니다. 이 이후에 이 각각의 리프레젠테이션을 컨캐티니스 하여서 그러니까 아주 나이스한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만들었는데요.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는
나중에 클러스터링 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오소고널 로스라는 걸 추가하여서 우리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정말 그 대출 신청 여부에 따른 차이가 명확하게 구분되게 하려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금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로스 펑션부터 살펴보시면 저희는 클래스 불교정한 상태에서 SMOT 같은 방법론을 사용하지 않았고, 왜냐하면 이런 방법론은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희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ML 모델에서는 그래서 F1 스코어 로스를 사용했고, DL 모델에서는 웨이티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와 오소고널 프로젝션 로스를 사용했습니다. 이때 오소고널 프로젝션 로스는 저희가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정말 대출 신청 여부에 따른 차이가 나이스하게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했는데,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출 신청한 사람들은 대출 신청한 사람들끼리 공간에 모여있게 하고, 그와 반대되는 대출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반대의 공간에 모여있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간 내에서 클러스터링은 정말 나이스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바탕으로 F1 스코어 50 중반 정도를 저희가 테스트에서 확인을 해왔는데요. 일반 모델을 사용했을 때 대략 F1 스코어 40 정도 나온 걸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높게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모델이 정말 효과적이야? 라고 물어보면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어진 고객들은 합리적으로 대출 상품을 신청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 금리가 낮은 상품들을 선택할 것이고, 그리고 대출 금리를 고려했을 때 한도가 높은 상품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가 테스트셋에서 대출 신청한 고객들을 가지고서 확인을 보였더니 90.24%가 정말 최저금리 상품을 선택했고, 그리고 금리를 고려했을 때 한도가 높은 상품들을 대략 한 92%가 선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저희 모델에 대한 아웃풋이 정말 신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결과 부분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모델 아웃풋에 대한 밸리더티를 확인해 보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아까 전에 저희가 파생 변수를 만들 때 정말 일반화된 파생 변수를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파생 변수가 모델에서 정말 효과적이었냐, 이거를 보기 위해 셰플리 밸류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 각각의 우리가 도메인 논리지를 쌓은 후에 그 후에 클러스터링을 했다는 데에서 저희는 좀 더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셰플리 밸류에서 변수 중요도를 찾았는데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셰플리 밸류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변수와 아웃풋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셰플리 밸류를 난수에 따라서 30번 반복 실험을 했고, 그 30번 반복 실험했을 때 변수 중요도의 순서가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되게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생성한 파생 변수들이 정말 중요한 파생 변수다라고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제 클러스터링을 수행했는데요. 클러스터링은 앞서 말했듯이 오소고널 로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아주 나이스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수행했습니다. 이때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후보 클러스터 알고리즘은 K-민즈, 그리고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 그리고 밀도 기반의 DB 스캔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클러스터를 선택하고 군집은 몇 개를 해야 될지가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 실루엣 스코어와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웨이티드 워서스테인 디스턴스 인덱스를 사용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K-민즈를 사용했을 때, 그리고 군집이 4개일 때가 가장 우수한 성능을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때 웨이티드 워서스테인 디스턴스 같은 경우는 어펜딕스 4에서 더 수식을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때 사용한 변수들은 아까 셰플리 밸류에서 정말 중요하게 나왔던 탑 2가지의 파생 변수를 사용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클러스터링 결과인데요. 대부분 클러스터 4개에서 좀 놀라운 사실은 각각 군집에 대해서 고객들의 직업 유형들이 과반수가 차지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클러스터 A의 일용직 같은 경우는 대략 50% 이상이 다 일용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나머지도 다 동일하게 50% 이상씩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를 이제 해석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 A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대출 신청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유형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한 로그인 횟수 같은 것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 좀 대출을 많이 받는 고객군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기대 출혈수가 매우 높고, 그리고 리스크가 큰 유형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때 한 가지 좀 더 재밌는 사실은 아까 우리가 찾은 셰플리 밸류에서 나온 중요한 변수들
평균과 중앙값을 보시면 거의 유사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의미는 변수 자체만 변수를 두고 봤었을 때는 적어도 정규분포 모양을 만들 수 있다. 정규분포 모양처럼 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정규식으로 대표되는 클러스터 B 같은 경우는 신용 점수가 높으나 대출을 좀 소극적으로 합니다. 그 이유가 희망 대출 한도가 높은데 실제로 대출 한도는 되게 낮은 거예요. 신청을 했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출 한도에 되게 불만족하고 있다고 말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클러스터 A의 경우에는 좀 리스크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클러스터 B 같은 경우는 대출 한도에 대해서 불만족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언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언, 자산 관리라든지 부채 관리에 대한 조언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러스터 C는 정규직인데요. 정규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용점수 아까 클러스터 B와 다르게 정규직 C에서는 되게 신용점수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유형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 같이 대출금리가 되게 낮게 나오는 상품들이 있어도 비슷하게 대출 한도가 되게 부족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클러스터 B에 비해 다른 점은 신용점수가 낮다는 사실이 가장 크리티컬한 거고요. 그리고 클러스터 D 같은 경우는 좀 재밌는 사실인데 총 로그인 횟수와 총 대출 신청 횟수가 굉장히 많죠. 이 사람들은 핀다 어플에 들어와가지고 대출 신청을 엄청 많이 해요. 그런데 실제로 은행에서 대출이 승인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클러스터 C에게는 내가 지금 신용수가 낮으니까 신용점수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금융자산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재무 목표를 세워서 자산 관리해주거나 혹은 신용점수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 클러스터 D 같은 경우는 정말 대출을 원하는 사람이지만 대출을 지금 못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기대출에서 어떻게 하면은 대출에 대한 어떤 금리를 낮추고 채무를 잘 상환할 수 있을지 이런 조언들을 해주는 것이 저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토대로 저희는 모델의 성능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델에서 사용했던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클러스터링에 이용함으로써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잘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은 정말 필요한 고객들에게는 좀 더 핀다 어플 측에서는 포용적인 가계금융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산 관리나 혹은 부채 관리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줄 수 있어서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효용이 클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